여기는 신라 제17대 내물왕릉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물왕은 신라 김씨 최초로 왕위에 올랐던 미추왕이 세상을 떠난 지 75년이 지난 뒤 우사가 없던 석시인 흘해왕의 뒤를 이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제52대 효공왕까지 김씨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재위 기간에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한편 여러 차례 외국의 침입을 물리치는 등 외교와 국방에 힘썼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내물왕릉이 점성대, 즉 첨성대 서남쪽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 위치는 월성의 서북쪽 계림속 평지에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둘레돌이 무열왕릉과 비슷한 점 때문에 7세기 후반에 축조된 무덤으로 보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계림과 첨성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라 시조 김알지의 탄생설화가 있는 계림입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림은 원래 신라를 건국할 때부터 있던 숲으로 시림이라고 하던 것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고 하였답니다. 탈해왕 4년 60년에 왕이 금성 서쪽 시림숲 사이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온통 환한 빛으로 가득하여 날이 밝은 후 신하를 보내어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신하가 시림에 이르다 보니 금으로 된 조그만 괴짝이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 울고 있어 돌아왔고 하니 왕이 즉시 시름으로 가서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총명하게 생긴 사내 아이가 있었고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하여 태자로 삼았습니다. 악이라는 뜻의 알지라는 이름을 두고 검괴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습니다. 왕은 알지를 태자로 삼았으나 후에 알지는 사사에게 왕위를 양보하였습니다. 그 후 알지의 7대 후손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미추왕입니다. 이후 내물왕부터 신라가 망할 때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계림은 신성한 곳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김알지 탄생에 대한 비가 남아 있습니다. 비석을 한번 좌우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신라 제41대 헌덕왕릉 입구입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탈해왕릉에서 멀지 않은 동천동에 있는 제41대 헌덕왕은 신라판 수양대군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일련의 계획 조치와 현군의 자질을 보이던 애장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으로 애장왕은 헌덕왕의 조카였습니다. 이 때문에 헌덕왕의 치세는 그리 순탄치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김헌창의 난이 일어났고, 외치에서는 땅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치적이 있긴 하지만 반란, 재해로 인한 기근 등 불안정한 사회였습니다. 헌덕왕은 신라 하대의 왕으로 신라 초기, 중기 때와는 다른 무덤의 양상을 보이는데, 무덤 주변으로 호석이 있고 난간석을 둘렀습니다. 평석에는 12지신상을 새겼는데 지금 현재 전해지는 것은 쥐, 소, 토끼, 호랑이, 돼지 등 5상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경주시 탑동 858-6번지에 있는 보물로 지정된 남간사지 단간지주입니다.
이 단간지주는 남간사의 예트에서 약 500m 떨어진 논 가운데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주 안쪽 면에 단간을 고정시키기 위해 구멍을 3군데 뚫어 놓았는데, 특히 꼭대기에 있는 것은 열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특별한 장식이 없는 소박하고 간단한 형태의 단간지주로 보존된 상태도 양호한 동일 신라 중기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사적으로 지정된 경주 표암입니다. 표암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기원전 69년 진한 육촌장들이 자제들을 데리고 모여서 신라 건국을 논의한 알천 언덕이며 화백이라는 민주정치 제도의 발상지입니다. 또한 신라시대에 국가 대사를 논하는 네 곳의 신령스러운 장소 중 금강산의 회의장소이기도 합니다. 진한 육촌 가운데 알천 양산 촌장 알팽이 이 바위에서 내려와 세상을 밝게 하였다 하여 표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동경잡기에는 박씨를 심어 이 바위를 덮었으므로 박바위라고도 불렀다고도 합니다. 표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주이시 시조 알팽의 경무비와 함께 화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경주이시 시조 알평 경무비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상으로 경주 5번째 이야기 내물왕릉, 흔득왕릉 등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